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8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경마 마감이 되면은 다음 주 한 주가 남았고요. 설 휴장 전까지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경마가 시행이 되면은 설 휴장입니다. 거의 뭐 각 마방별로 총력전이고, 자, 특히 이번 주는 이게 또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편성을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혼전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루 경마, 먼저 강공략 경주를 여러분께 예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 1경주를 강공략 진행을 하고요. 6경주, 그리고 8경주 A급, 오늘 최고의 메인은 10경주입니다. 오늘 10경주 인기 마필 한도를 깔끔하게 지우고, 자, 강하게 하이라이트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 여기 11경주까지 자, 이렇게 강공략 경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경주, 6경주, 8경주 A급, 10경주 A급, 11경주입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죠. 저는 이거는 정말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강공략 첫 경주긴 합니다만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찬스로 보여지고, 일단은 뭐 우선주로 지울 수 있는 마필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눈에 볼 수 있는 마필이 1번 맥스골드, 그리고 외곽에 있는 바로 이 9번 맥스위크입니다. 맥스골드, 맥스위크. 뭐 크게 연관성은 없네요. 이 두의 마필. 자, 그저 그런 마필들이죠. 그러니까는 맥스골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다소의 외곽 전개, 종반에 뭐 최선의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뭐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8주 만에 출전이고 최근에 약간의 병력도 있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이 맥스위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게 1번보다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주행사 때는 스타트가 물론 이제 강하게 좀 밀긴 했습니다만, 주행사 때는 스타트가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었는데 데뷔한 이후에는 이 마필이 추진과 동시에, 그러니까 출발과 동시에 거의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맥스위크라는 마필이 이번에 초반부터 추진을 가하면서 앞선에 붙었을 때는 과연 어떤 경주력을 발휘할 것인가. 근데 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지켜봤을 때는 걸음의 성장세의 여부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장점 발휘가 100% 안 된 상태에서 이 마필이 경주를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에 따른 변화 여지는 있다. 9번 마필.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번, 9번의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3번 벌교 3조고, 그리고 4번 라운더 클리퍼, 이 뒤의 마필인데 3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잠재력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죠. 과연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출발이 일단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따라오다가 뭐 워낙 앞선의 마필과 격차가 크고 분량주로다 보니까는 종반에 거의 추진을 해도 역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습니다. 격차도 많이 났었고요. 그대로 네이스를 포기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특장점이 이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벌교 3주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강하게 경주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라운더 클리퍼입니다. 라운더 클리퍼. 라운드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달에 데뷔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이제 공백기후에 나오는 마필인데, 자, 여러분들 먼저 이 마필을 한번 혈통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인 기대치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간단하게 형제 마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마가 토미겐 스프링이라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과 형제 마필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뛰어납니다. 라운더 스파트라는 마필이 머스킨맨, 그러니까 다 전형제 마필입니다. 부마 머스킨맨, 모마는 토미켄 스프링, 라운더 스파트라는 마필이 이미 1군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라운터프맨도 10전 5승 준우승 1회 2군, 뭐 거의 평타는 다 치고 있죠. 라운다이아라는 마필도 4등급, 라운더 퀄리티 3등급, 라운브라이언 4등급.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라운더 클리퍼라는 마필은 혈통으로 일단 이 마필을 먹고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 기록이 상당히 늦죠. 기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행사 때 기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느린 마필 아니고요. 스피드도 있겠고 종반의 추진도 거의 없었는데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성이라면은 뭐 라운드 클리퍼 이 형제 마피를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선행입니다. 그냥 선행을 나선다면 1200m 레이스는 그대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마피를 말이 4번 라운더 클리퍼입니다.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 상대 마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4번 마필의 능력이라면 제가 볼 때는 6등급의 웬만한 편성이면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상대 마필이 너무너무 약하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전개 이점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4번 마필은 필히 인정해야 됩니다. 4번 마필. 자, 그러면 1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공량이고요. 오픈합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는 4번입니다. 4번을 강축으로 인정할 수 있겠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3번, 9번이죠. 뭐 이외 마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경쟁력은 없어 보이고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마지막은 이제 8번인데 탱탱볼. 자, 이거는 제가 현재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경주에 누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라운더 클리퍼. 이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만 6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월등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외 마필들의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는 그런 경주가 되었고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먼저 3파전이죠. 2번 노열 베스트, 3번 제라킨, 외곽에는 7번 천구채입니다. 자, 분석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마필들 또한 그렇게 능력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데 워낙 이 편성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의 순발력 스피드 뒷심이라면은 이거는 통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3두의 마필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로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뒷심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거의 지원 F타임이 13초대를 끊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사망태 타임도 거의 40초 이내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마필이 조금은 강했다고 평가될 수 있겠고 노열 베스트의 능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걸음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마필인데 상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 마필은 6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노열 베스트. 3번 제라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서히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마필은 GM사 때였습니다. 지난해 8월 달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 마필이 GM사 때 보여줬던 그런 잠재력이 실전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의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고요. 뒷심도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모습. 3번 마필. 외곽에는 말이 7번 청구채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고 글쎄요, 불량주로를 감안하더라도 종반의 타임은 정말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타트 능력은 2번 또는 3번 마필보다는 약간의 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3번 마필보다는 뒷심의 경쟁력은 7번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청구채. 자, 이외 마필 중에 그나마 이제 변수가 된다면 다른 마필들은 싹 다 안 됩니다. 뭐 거의 뭐 능력 다 나온 마필들이고 능력 검증이 끝난 마필들이고 발이 10번 머제스틱 위너나 마필. 이 마필은 어떤 점이 변수냐면은 일단은 거세를 했죠. 거세를 한 다음에 첫 출전입니다. 자, 물론 거세한 마필이 바로 첫 출전에 이 마필을 보는 이유 오히려 약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머제스틱 위너나 마필이 거세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마필이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거는 저에 따른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취재 내용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기 때문에 머제스틱 위너 같은 경우가 차분해지면서 나름대로 경주력 있게 연결이 된다면 최근 대비해서는 일단은 나온 거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그냥 아예 안 되는 마필을 거스를 때로 넘게 추월되는 게 아니라 이미 GM사 때는 추진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추진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김원희의 능력은 있다. 아직은 완성도가 조금은 미흡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거세를 했고 마필이 차분해졌고 기본적인 뒷심이 있다. 그나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말인 10번 머제스틱 위너입니다. 이 마필을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하게 눌러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나마. 그러면은 이경주는 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2번 로열 베스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제라킨, 7번 청구챗, 10번. 딱 3대의 마필입니다. 2번은 기본 유추로 3번, 7번, 10번이고 일단은 뭐 주력 방어의 구분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내측 게이트는 3번 제라킨이 그나마 좀 더 유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근데 뭐 3번하고 7번 마필의 능력차는 거의 크지는 않습니다. 특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3번은 그나마 좀 빠른 마필이고 7번은 뒷심이 좀 더 나은 마필. 그렇기 때문에 1경주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주력 방어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7번, 10번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그나마 복병은 10번 머제스틱 위너다. 이 마필까지 추천되면서 2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인정할 수 있는 경주는 인정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모든 경주에서 배당을 노리면 안 되고요. 따라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가 6경주 이후부터 준비되어 있는데 그 경주까지는 순조롭게 한번 풀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크게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크게 이 3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 일단은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만약 1400m의 거리입니다. 1400m 레이스.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만약 외곽에는 8번 샤우트 크로입니다. 정말 이 마필은 1400이 혹이죠. 정말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샤우트 크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뒷심이 좋았습니다. 정말 뒷심 회력이 좋았었는데 딱 뛰려고 보면은 거리가 이미 끝나버립니다. 경주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의 늦추입, 뒤늦게 걸음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가 좀 아쉬웠던 마필이 샤우트 크로였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1400의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여건입니다. 뭐 8번 마필의 믿음의 강도는 상당히 강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8번 샤우트 크로 인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제가 한 방으로 보는 마필은 바로 2번 백룡입니다. 백룡.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그렇죠. 4번 드래곤 판타지도 있겠고 7번 신의 운명 그리고 10번 클로벌 파티 뭐 선임마 추임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정력이 조금씩은 부족합니다. 자, 물론 이제 백룡이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 11월 26일 날 샤우트 크로는 마필한테 경합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항상 백룡의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기본적인 스피드는 좋습니다. 순발력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결정력이 아쉬웠던 마필이 백룡이었죠. 그런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은 이전 대비 분명하게 마필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출발은 빠르지 않았습니다만 순위가 상승이 된 모습 속에 중반의 걸음이 나와줬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여건이라면은 역시 이 편성 자체가 8번도 거리가 주어졌고 추입의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강자로 인정이 될 뿐이지 아주 센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눈높이를 맞췄을 때 백룡의 최근의 힘찬 정도 또는 이 마필이 거는 스피드감 자 이런 점을 본다면 2번 마필은 8번과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저는 바로 이 4번 드래곤 판타지인데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록이 말해주죠. 중반에 지원표 타임이 14초 1, 3롱 타임이 39초 8. 그러니까 초반에 선입권에 붙어주긴 하는데 중반에 결정이 안 됩니다. 딱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에서는 좀 미흡한 마필이 드래곤 판타지. 자,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신의 운명 같은 경우도 직전에 중반에 혼전 속의 추임력으로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간신히 입상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뭐 상대를 압도했던 그런 탄력감도 아니었었고 5주로의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그냥 올라오는 마필 중에는 평균 수준이었다. 딱 그 정도의 걸음. 그리고 클로버 파티 같은 경우에도 중반의 추임력은 좋은데 이 마필도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과 백룡 같은 마필과의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뒷심의 경쟁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백룡이 스피드가 좀 더 좋기 때문에 클로버 파티나 마필은 상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저에 따른 내린 결론은 뭐냐면 8번 축에 2번 한 방이고 4번, 7번, 10번은 거의 동등하게 봅니다. 근데 전개로 놓고 봤을 때는 4번은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요. 4번 마필 그리고 7번도 좀 더 빨리 붙어주는 마필이고 10번은 중반의 추임마. 그러니까는 이 마필들의 평가도 역시 주로에 따른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능력차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일한 복병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성실파워라는 마필. 자, 분명히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마필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는 12월 15일이었죠. 이때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도 정말 좋았고요. 종반의 걸음도 그렇게 이 마필이 추진을 강하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제어 속의 일관의 또 모습이었는데 걸음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성실파워가 이미 공백기에 이제 실전적으로 맞췄고요. 선입권에만 붙어주면 또는 기습적으로 선행을 받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복병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성실파워. 그래서 이 마필은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6번 마필.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로 8번 샤우트 크로 최적의 여건이고요. 1400m 레이스 한방 주력은 백룡입니다. 자, 이 한방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4번 마필 여기에 7번 마필 10번은 거의 능력이 동등하다 보여지고요. 오히려 복병은 6번 성실파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8번, 2번 한방.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런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삼복 공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8번, 2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6번, 4번, 7번, 10번 주력 방어의 구분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8번, 2번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병은 6번 성실 파워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이 경주를 좀 문제의 경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4경주는 오히려 삼복 공략에서 의외로 고배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두 마리가 일단 눈에 띄긴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믿음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강도를 좀 낮출 필요는 있겠고, 오히려 이번 경주는 삼복 공략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3두의 맞비를 주목하셔야 되겠죠. 바로 2번 글라디우스, 그리고 5번 힐링 에이본, 외곽에 있는 8번 모닝펄.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대상 경주에 출했던 맞비이고요. 그러니까는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1400의 거리 경험이 없지만은 1300, 1200, 1000m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뒷심의 경쟁력을 감안해 본다면, 자,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주목할 마필인 거는 분명한데, 근데 이 마필이 10월 29일 경주를 치러낸 다음에 대상 경주 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파행기의 병력을 지금 앓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8주 만에 출전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강도를 좀 낮추자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성적이 있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병력에 따른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로 보여지고요. 2번 마필. 자, 힐링 에이본 직전에 잘 뛰었죠. 정말 잘 뛴 거고 이 편성이 그렇게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이때도 강편성이었죠. 잘 뛰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힐링 에이본이나 맞빌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경주가 최근에 8월 27일 그리고 12월 3일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번의 경주는 부중에 이점이 있었죠. 8월 27일 51km, 그 다음에 인기순위 2위였습니다. 55km의 푸르칸 기수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인기순위 4위 55km 짊어지니까는 또 부진. 직전에 이상경 기수의 기승에 안장은 약해졌지만 감량을 받으니까는 또 3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힐링 에이블이나 맞빌은 이제는 4세 한 마리 10번을 뛴 맞빌입니다. 거의 사이즈는 나왔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부담 중량에 민감한 점이 확실하게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맞빌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시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 5번 맞빌. 자, 이게 바로 이 8번 모닝펄. 공백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 맞빌은 공백 이전의 경주는 가장 센 맞빌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맞빌 중에 5등급에서는 가장 검증된 맞빌이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마로 보여지는데 공백기 이후에 철추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경주는 강도를 좀 낮출 수밖에 없겠다. 또한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글라디우스 또는 힐링 에이본, 모닝펄 뭐 끝. 게다가 외곽에 있는 10번 알사이먼까지 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물론 유력하긴 합니다. 그나마 2번과 8번은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맞빌인데 2번도 병력, 8번도 공백기. 그런 이유가 있겠고 외곽이나 알사이먼도 직전에 입상에 성공하긴 했는데 딱 이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전개가 잘 풀려가지고 중반에 딱 한 발을 쓰는 마필. 마체가 또 왜소해가지고 뭐 비록 직전 대비 0.5kg밖에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전개가 잘 풀리면 좋은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알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1200거리에 딱 한 발을 쓰는 게 정말 가장 적정거리입니다. 파워를 요하는 1400거리에서 외곽에서 전개가 약간 삐뚤해버리면 이 마필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삼복승식이 오히려 의외로 기회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3위권에 나설 수 있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3번 슈팅 리버스, 4번 젤로스, 그리고 7번 해픽 투스입니다. 딱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 먼저 그래도 유력한 마필은 글라디우스와 모닝펄입니다. 글라디우스와 모닝펄. 자, 그리고 2회 인기 마필이죠. 5번 마필과 10번 마필은 저는 현장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오히려 삼복승식에 물론 이제 이 마필들도 삼복승식에 안고 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삼복승식의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만약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이변 가능한 마필이 뭐가 있냐면은 3번, 4번, 7번. 이 마필들이 제가 볼 때는 키를 주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력은 쉽지는 않지만은 전개가 풀렸을 때 어부지리로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 3번, 4번, 7번입니다. 그리고 2번, 8번은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들. 그래서 4경주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들어갈 경주는 아니고 오히려 3복은 또 배당이 좋기 때문에 3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딱 이 경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6경주부터는 제가 좀 더 넘게 강하게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5경주는 강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이 있는 경주고 2위권에서 선택이 필요해 보이고요. 접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은 3번 크라운 남성의 선행 버티기 강축 문세영 기수 그리고 최근에 기록과 걸음이 좋았던 스마트캣 여기에 직전에 변화를 보였던 코리아 골드. 글쎄요, 과연 이렇게 쉽게 끝날 경주일까?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일단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 3번 크라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좋죠. 이미 이 마필은 주행사 때부터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필들은 이제 점수를 매겨놓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다. 웬만해서는 이런 마필들은 6등급은 통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필들. 그래서 데뷔전 때는 출발이 여의치 않았었는데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도 있었죠. 근데 추임용으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직전에는 뭐 출발과 동시에 선행 전개 그대로 여유있게 우승했던 마필.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편성이 강하지가 않은 점이 첫 번째고 그리고 문세훈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은 이 마필을 일단 축으로 인정합니다. 축마. 여기에 2위권 가능권은 1번 스마트캣, 5번 코리아 골드, 7번 백두멋쟁이, 11번 오스틴 리더 마필인데 자 이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바로 1번 마필. 스마트캣이 종반의 추임력에 강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11번 게이트였죠. 오히려 이 마필은 외곽에서 그냥 모래 안 맞고 편하게 따라가다가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이런 전개가 제가 볼 때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11월 4일처럼 내측의 최적의 전개를 가다가 한 발을 쓰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한테 유리할 게 없습니다. 왜?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측에 갇힐 염려도 없잖아 있겠고요. 게다가 내측에 있는 3번도 또 빠르고 4번도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갇혀버립니다. 그 점이 변수가 됐고요. 5번 코리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종반의 걸음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웬만한 마필들 다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이때 모닝볼드도 날라왔었고 황호강자 다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로가 좀 많이 가벼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직전 되면서 이번 경기에 2kg가 늘었죠. 부담 중량이. 이 부분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변수로 보여주고요. 백두번째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리더인데, 자, 이게 직전에 오스틴 리더와 스마트 캣이 우연히 가려졌죠. 그러니까는 스마트 캣이 3등을 했고 오스틴 리더가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경주 오스틴 리더 마필은 11번 게이트죠. 이게 불리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마필도 추입력을 발휘되는 마필인데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추입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측에 갇힌 스마트 캣보다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오스틴 리더가 훨씬 더 전개는 유리합니다. 이번에 1300m의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외곽에 시원하게 추입으로 날아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11번 마필 오스틴 리더. 자, 여기 이제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이 바로 백두머증입니다. 백두머증이는 어찌됐든 간에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은 5등급에서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5등급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전력인데 제가 볼 때는 크라운 함성이라는 마필이 만만치 않게 빠르죠. 백두머증이도 그에 못지않게 빠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은 11월 11일 같은 경우에도 입상을 했을 때 편한 선행이 아니었고요. 이 전개 자체가 선입 전개였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마필을 만약에 선입력을 발휘한다면 버틸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약하고 늦게 올라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400이면은 고민스럽겠지만은 1300까지는 이미 보여준 거로 감안해 봤을 때 백두먹쟁이라는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7번 마필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열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딱 편성만 놓고 보고 인기 순위만 보고 3번, 1번, 5번 끝.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은 기본적으로 추로 인정하고요. 가는 거는 1번, 3번. 죄송합니다. 3번 추로 인정하고요. 1번, 5번, 7번. 여기 11번인데 저는 1번과 5번은 불안하다고 봅니다. 이두의 마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7번 백두멋쟁이, 11번 오스틴 리더. 이두의 마필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3번을 추로 인정할 수 있겠고 노림수의 마필은 7번 백두멋쟁이, 11번 오스틴 리더. 이두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강공략 경주네요. 이거 배당돌입니다. 자, 배당을 누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찬스가 될 수 있겠고, 자, 저는 일단 뭐 무조건 기회로 보여지고요. 여러분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요 인기 마필들, 최강 라이스 직전에 엄청나게 약편성 준우승이었고요. 그리고 2kg 늘었죠. 그리고 골든 드래곤의 마필 직전에 엄청나게 약편성, 종반의 추임력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편성의 우승, 부담 중량은 3.5kg가 늘었습니다. 골든 드래곤. 그리고 너르릉원에, 자, 이때는 어떤 경주였냐면은 스탠바이미 너르릉원의 파워 엣지도 같이 뛰었죠. 너르릉원의 마필이 꼴찌로 출발했다가 무빙 작전이죠. 아시겠지만은 주로가 있으면은 꼴찌 출발했습니다. 상대 마필 여기 있는데, 근데 뒤치선주로 해서 무빙으로 뜨면서 앞선을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신히 종반에 간신히 버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과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 스탠바이미, 그리고 졌던 마필이 파워 엣지드, 바람살.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데 너르릉원이나 마필도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외곽에는 8번 파워 엣지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편성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약편성이고, 자, 제가 이거는 강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0번 세인트루카입니다. 세인트루카. 공백이 있는 마필이죠. 현재 29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고요. 게다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현재 데뷔할 당시에 이 마필은 기존에 33조였습니다. 그러다가 32조로 마방을 옮겼고요. 그리고 54조로 옮겼고 현재 54조가 조교 정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33조로 온 마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인트루카의 마필은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능력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은 검증이 됐습니다. 이때도 인기순위 1위였죠. 57kg를 짊어지고도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검증이 됐고요. 자, 그런데 마방 이적에다가 공백기가 있는 마필을 어떻게 출하냐. 게다가 57kg의 부담 중량. 저는 이 부담 중량이 절대 높아 보이지가 않는 게 주요 마필들의 부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요. 근데 세인트루카 마필이 이미 능력이 검증이 됐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 GM사 때 이때 출발과 동시에 기록은 좀 늦은 편이죠.
종반까지 추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마필 가는 대로. 근데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박태종 기수의 기승. 만약에 공백기도 있고 이적이외 첫 출전에 이마필이 굳이 박태종 기수를 기승시킬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세인트 루카가 이전에 이마필이 좋았을 때 체중이 475kg입니다. 정확하게 이 체중이었는데 이때가 4월 10일이었죠. 요때. 그런데 최근에는 이마필이 체중이 쭉쭉 빠지면서 459까지 빠진 가운데에서 이마필이 공백기를 가십니다. 중요한 거는 현장 체중을 봐야 되겠지만은 주임사 때 체중이 478까지 일단 찌웠습니다. 거의 접근했죠. 거의 정상적인 체중에 이마필이 맞춘 겁니다. 훈련 강도 나쁘지 않고요. 박태종 기수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편성이 약하다, 능력되고 부담 중량 상대로 봤을 때 높지 않겠고 체중 조절까지 또는 박태종 기수의 기승까지. 자, 저는 이번 경기 이마필은 거의 아마도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최근의 성적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 마필의 내용과 능력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누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서 복병 마필, 아마도 이 마필을 예상에 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첫 번째 소위 말해서 이제 머리로 잡았는데 그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자, 이 6경주는 제가 딱 한 마리만 이렇게 졸립니다. 한 마리. 이미 다 오픈했죠. 10번입니다. 세인트 루카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의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입니다. 자, 6경기의 누림수의 마필 바로 10번 세인트 루카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저는 이 경주를 현재 심의 차고 있는 외산마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등급에서 5등급, 5등급, 4등급까지 올라온 국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경쟁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올해 그 작년이었죠.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냐면 유독 작년에 고가의 외산 마필이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뉴질랜드산 남반구 마필 중에서도 고가의 마필이 많았었고요. 근데 그 마필들이 거의 못 뛰고 있죠. 특히 남반구 마필들 거의 성적이 안 나와주고 있고, 미국산 마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억대 마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지난해의 그런 형국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정말 강자는 몇 두가 안 돼 보였습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로 외산마 기대주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주는 외산마냐 국산마냐, 저는 국산마의 능력을 훨씬 더 세게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7경주는. 그러면 주목할 국산 마필은 바로 1번 퀸토. 상당히 좋죠. 11월 18일 4등급 승급전에 이 마필이 준우 손해고요. 직전에도 6위권에 그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패스트의 나이스트양, 토클레스, 편성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물론 전개상에 좀 아쉬움도 있었고요. 자, 여기 외곽에 있는 레전드 K. 직전의 걸음 엄청나게 좋았죠. 9번 한강질주.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질주도 지난 11월 26일 날 우승을 했습니다. 4등급 경기에서. 직전에는 인기를 모았다 부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늘어난 부담 중에 관건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11월 26일 이전에 한강질주란 마필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우승까지 일궈냈던, 부중의 차이는 있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 시크릿 플레이라는 강자를 이겼던 마필이 한강질주입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시크릿 플레이나 마필 또는 등등등 마필한테 졌죠. 이때는 외곽 게이트에서 너무 무리해서 앞선에 붙었습니다. 딱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그런 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앞선에 붙을 이유는 없고요. 또한 내측에 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종반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한강질주입니다. 자, 국산마 3두의 마필, 1번 마필, 7번 마필, 9번 마필이 이렇게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관건은 8번 이스점프, 직전에 선행 버티기였죠. 그리고 6번 페어스카이즈, 경주를 치르면서 많이 힘이 찬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6번과 8번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4등급에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이스점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탱자라는 마필 졌죠. 이게 그냥 진 게 아니라 탱자라는 마필이 국산마 4등급인데 무려 57kg였습니다. 이스점프라는 마필 52kg에
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퀸톱 52kg, 레전드 K 52.5kg, 한강질주 54.5kg인데 과연 이스점프의 53.5kg, 페어스카이지 55kg, 과연 이 마필들이 1번, 7번, 9번을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국산마 3대 마필을 세게 본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이 6번 페어스카이즈 같은 경우에는 데뷔할 당시만 해도 사행의 악벽, 출발 과정의 악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벽이 좀 있었는데 경주를 치르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스타트도 많이 향상이 되면서 지나가고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페어스카이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가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8번 마필과 6번 마필, 특히 8번이 인기를 상당히 많이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3대 마필입니다. 1번 그리고 7번 레전드 K, 여기에 9번 한강질주. 저는 이 복종량이죠. 1번, 7번, 1번, 9번, 7번, 9번 복승식의 조합 3대 마필을 안고 간다면 3장의 막번이라도 이거는 환수가 분명히 됩니다. 왜? 8번을 뒤로 밀렸기 때문에, 6번을 뒤로 밀었기 때문에 분명히 환수가 되고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마필들은 국산 마필 1번 퀸톱, 7번 레전드 K, 9번 한강질주, 이 3대 마필 함께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8번은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이 경주는 자, 결론 좀 봤더니 어찌됐든 이번 거는 제가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A급 경주가 되고요. 정말 오랜 시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공을 들여가지고 분석했다라고 해서 그 경주로 무조건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경주가 되겠고, 나름대로 저는 답을 찾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인기순위 싹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부터 무시하셔야 되고요. 정말 선두경합과 이게 상당히 난타전입니다. 정말 난타전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전개 이점 있는 마필을 2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선두 경합만 한번 볼까요? 컴플리트 포스라는 마필이 이미 1200m 레이스에서는 불량주이긴 합니다만 호기록으로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부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 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행은 또 나설 수 있다. 왜? 13조 마방의 4번 마필과 외곽에 있는 추입형 마필, 큐피드 존버나 마필이 동반천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됐든 간에 내 측의 4번은 앞선에 그냥 나갑니다. 휘젓고 또한 편하게 외곽에 11번이 추입이 된다면 또는 4번도 버틸 여지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56.5km면은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의지를 딱 보이는 순간 2번 바람의 향기, 여기에 1번 트로트킨, 외곽에 있는 또 부중 늘어난 7번 한강이어로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면은 필이 주목할 마필이 2마리인데 바로 3번 단디라는 마필. 일단은 이번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측의 최적의 선입전개. 자, 이거는 내측의 중위권에만 자리를 선점을 해도 이거는 무조건 종반의 경쟁이 됩니다. 이미 4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면 직전에 왜 부진했느냐? 엄청난 늑발, 엄청난 외곽 무리한 전개,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힘을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봤습니다. 왜? 늑발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 마필 늑발하는 마필 아닙니다. 이미 10월 15일이었죠. 충분히 4등급 1200m에 있어서 그에 따른 능력을 입증했던 마필입니다. 단디라는 마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팁을 들어본다면 10월 15일에 이 마필의 기록이 1분 14초 7이었죠. 4등급 경주에 현재 일정 부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라운드업 판타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10월 14일 하루 차이였는데 주로는 같았죠. 다습주로. 이 마필의 기록은 1분 15초 플랫. 그리고 이 경주는 5등급 레이스였습니다. 단디를 주목하실 필요는 있겠다. 여기에 또 한 두의 마필은 바로 11번입니다. 큐피드 전복. 제가 서두에 컴플리트 포스라는 4번 마필이 선행을 무조건 나설 것이다 예측을 했던 게 저는 13조 마방에 아마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 아닐까. 큐피드 전복.
이 큐피드 전보가 지난 8월 27일이었죠. 이때 꼴찌를 했습니다. 거의 꼴찌를 했는데 거의 엄청나게 뒤에 있다가 종반에 걸으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전조현상이었고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월 8일 종반의 걸음이 내측 추입력 엄청나게 좋았고요. 직전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큐피드 전보라는 마필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추입력은 정말 좋았다. 게다가 이미 우승에 호비 있는 신영철 기수의 전격적인 기승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마필은 어찌됐든 강공은 필연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52.5kg를 짊어지고 큐피드 전보라는 마필이 1200 종반에 추입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가능권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전개가 그려집니다. 왜? 앞선의 4번 마필 때문에 싹 다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 마필, 그리고 10번 라운드 판타, 9번 화수본, 여기에 3번 단디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은 3번 단디, 그리고 외곽에 아예 참았다 한 발을 쓸 수 있는 11번 큐피드 전보, 이 뒤의 마필이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8경주는 제가 주력방어의 구본을 현재 살펴보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3번이냐 11번이냐, 저에 따른 첫 번째 A급의 노림수의 마필이고, 현재로서는 제가 이 3번을 좀 더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돌다리도 두드러가듯이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회는 줘줬습니다. 전개 능력, 부담 중량까지 3번 단디, 11번 큐피드 전보 주목할 수 있는 노림수의 마필들입니다. 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3두의 마필의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뭐 4두의 마필 좀 더 보더라도 4두의 마필 역시 인기 마필 간의 4파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기 순위 1, 2, 3, 4위 마필 간의 접전으로 예상이 되는 제9경주입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2번 찬란한 날, 3번 호크 프린스, 여기에 5번 유킹맨, 그리고 8번 티즈 인디, 이 마필들인데 티즈 인디의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특히 비록 공백 기후에 출전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위너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간 대회 1차 관문에 출전했던 3세 기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원행 전개가 편했는데 결국에는 종반에 딱 역전했던 마필이 티즈 인디.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직전 대비 2kg 늘어난 부담 중량, 요즘이 그나마 변수로 보여지고, 이번 찬란한 날, 이 마필은 4등급 승급전에, 그러니까 승급한 이후에 이때 첫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와 직전 경주였는데 늘어난 부담 중량 크게 이렇게 염려스러울 정도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3위를 차지했던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호크 프린스, 그러니까 호크 프린스는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마필은 외곽의 선입 전개, 그러니까 앞선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외곽을 돌더라도 또는 선행을 받더라도 자기 주폭대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을,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앞선에 마필이 막 있고 제어 속에 있다가 한 발을 쓴다? 이런 마필 아닙니다. 쭉쭉 외곽에서 그냥 외곽 삥삥 돌더라도 자기 주폭대로 그냥 뛰면서 걸음을 기대해봐야 되는 마필이 바로 이 호크 프린스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편성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호크 프린스. 항상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특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된다면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이 바로 3번 호크 프린스. 5번 유킹맨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이 관건이긴 하죠. 역시 직전에 페이는 부담 중량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전 대비 0.5kg 빼주긴 했는데 크게 많이 빼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 3번, 8번 3두의 마필의 경쟁이 예상이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충마 선정이 관건인데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근데 전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3번 호크 프린스가 여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8번 티즈 인디, 그 다음에 2번 찬란한 날, 3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8번, 2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크게 이변이 없습니다. 삼복 공략에서 한 마리를 더 안고 한다? 그러면 5번 유킹맨 정도가 되겠죠. 변수가 없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인정을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800m 레이스. 자, 이거는 오늘 제가 준비된 10경주는 A급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경주가 됐고요. 자, 이 경기는 A급 메인이고, 먼저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첫 번째는 노림수의 강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현재 인기 순위 한 3위 정도, 4위 정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수의 메리트는 충분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인기 순위 3위, 4위 마필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정하는 마필이 인기 순위 3위, 4위인 겁니다. 자, 이건 좀 다르죠. 뉘앙스가 강하게 노리는데 결국에는 배당이 나온다. 이런 특징이고, 두 번째는 강력한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을 제가 삭제 또는 방어로 돌립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영영삭스 제가 직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1800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도 이거는 좀 불안하다. 소위 말해서 1800은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다. 자, 물론 이마필이 1800을 많이 뛰어본 건 아닙니다.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3번 뛰어봤는데, 이전에 3월 19일 날 선행전개 속에 이마필이 9등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10월 달에 1800 뛰었다가 4등을 했죠. 직전에 또 뛰었는데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순위권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부터 이 영영삭스라는 마필은 전조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딱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필은 그동안에 1800을 맞죠? 3월 19일 9등 했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마필 인기순위 거의 1위였을 겁니다. 그쵸? 단승시 3.6배, 연승시 1.4배. 근데 9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뛰었던 경주가 10월 14일. 이때 4등 했고요. 다실바 기수. 그리고 직전에 문세영 기수의 6등. 그러니까는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 다실바 기수, 문세영 기수 다 능력 기수는 다 기승시켰습니다. 이번에 2역 기수죠. 근데 제가 이 영영삭스는 여러모로 보더라도 정말 중단거리가 좀 어울리는 마필이니까 라는 판단이 들고 1800은 드러난 결과도 그렇지만은 좀 불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의 이 모계열 도를 딱 보니까 예전에 외산 마필 중에 상위 등급에 진입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33조 마방의 마필이죠. 성파입니다. 이 성파라는 마필이 1등급까지 갔던 마필이죠. 1등급. 자, 이 마필의 모마가 어바이드입니다. 이 마필 때문에 이 어바이드라는 마필이 포인마로서 영영삭스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시한마로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 어바이드가 모기 형제 마필입니다. 근데 이 성파라는 마필을 현장의 실전의 성적을 놓고 보면은 1800도 뛰어보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0에 부진했었고 거의 1200, 1400 거의 단거리만 뛰어서 이 마필이 1등급까지 갔던 마필입니다. 1200, 1400. 그래서 이 모계 형제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모로 10번 영영삭스라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1800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문학태핏입니다. 저는 이 경주가 이게 혼합 경주가 되어있죠. 그러니까는 외산 마필, 국산 마필이 다 나오고 있는 레이스인데, 외산 마필 중에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마필이 가장 강력한 마필입니다. 가장 센 마필이고요. 현재 다비드 기수의 기승이죠. 오히려 이 문학태핏은 물론 이제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못 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학태핏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18번의 경주를 치러서 1승 준우승 2회인데 이 3번의 입상을 다 다비드 기수가, 그것도 7번 기승에서 1승 준우승 2회. 그러니까 나머지 11번은 다른 기수가 타가지고 단 한 번도 이 마필에 입상을 못했습니다. 딱 다비드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 마필은 정말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마필에서는 그에 따른 능력에 믿음 있는 마필이고, 자, 이 편성이라면 55kg라면은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A급 메인으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8번 마필의 믿음, 상대적으로 10번 마필은 강력한 인기 마필인데 상당히 불안하다. 딱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경주. 자, 먼저 이번 경주의 포인트. 이거는 제가 오픈한 겁니다. 8번은 노림수입니다. 저에 따른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강축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10번은 상당히 물음표였습니다.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삭제할 생각으로 이번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번 마필은 1800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경주 오늘 준비된 하이라이트 메인 강공략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이고요. 자, 먼저 한번 4뒤의 마필 압축해 볼까요? 오픈하겠습니다. 2번 마필 마이티뉴, 3번 노던타임, 4번 리얼마, 6번 라운더 포인트. 자, 이 마필들이 현재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먼저 이 경주에 상승세 마필이 4번과 6번이죠. 자, 이 라운더 포인트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자, 이 마필이 7번째에서 6승인데 일단은 이번에 점핑존입니다. 그러니까는 2등급에서 아직까지는 1등급 승부를 안 했지만은 한 단계 월등급을 해가지고 점핑존한 마필. 부중이 52km, 거리는 1600m 레이스. 최근에 경주 내용을 놓고 보면은 선행 받으면 웬만하면 이 마필이 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등급에서 이제 1등급의 벽.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 이 리얼마나 마필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러니까는 리얼마가 이전에는 그렇게 경쟁력이, 결정력이 이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그동안에 12번 뛰어가지고 5승, 준우승 5회이기 때문에 거의 꾸준한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의 포스는 아니었지만은, 최근의 경주는 정말 이 마필이, 많이 성장을 했구나. 느낌이 옵니다. 직전에도 나우스나이퍼가 55km를 집어줬는데, 무려 57.5km를 집어줬던 리얼마가 거의 격차 없이 이 마필이 준우승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감량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과연 2등급에서 1등급의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이게 저는 이 경주에서 서두에 여러분께 2번, 3번, 4번, 6번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축은 마이티뉴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게 일단은 마이티뉴라는 마필은 이미 1등급에서 이 마필이 입상해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JLA 트로피 특별 경기에서도 준우승을 했고요. 6월 4일날 이 마필이 노던타임이라는 마필한테 졌는데 이후에 경주력이 이 마필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랑프리 레이스를 뛰면서 마방에서도 대상 경주, 그것도 한 해 최고의 대회에 나가는 경주에서 기대를 안 하는 마방이 없겠죠. 그런데 이미 이 경주는 위너스맨, 글로벌히트, 행복왕자 투혼에 만서 너무너무 센 마필이 많기 때문에 28주에서도 57km를 짊어진 마이티뉴에 대한 그랑프리의 선전을 아마도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28조는 이 마필의 직전에 그랑프리 경주를 뛰는 것 딱 보고서 상당히 이 마필에 따른 자신감과 그에 따른 확신을 아마 가졌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 정도로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결론은 57.5km를 짊어지긴 했는데 상대 마필들이 리얼마 52.5km, 라운드 포인트 52km이긴 합니다만 저는 마이티뉴는 일단은 믿고 하셔도 된다. 이 마필 이미 1등급에서는 정상급의 마필로 일단은 성장을 했습니다. 7세 말에 성장했다는 편이 좀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만큼 경주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편성이라면 이번 마이티뉴 마필은 일단은 믿고 하셔도 좋다. 자, 고민스러운 거는 이거죠. 노던 타임이냐 아니면 리얼마냐 아니면 라운드 포인트냐. 저는 정말 당일 주로 자체가 선행 일변도의 주로가 아니라면은 그래도 노던 타임. 만약에 정말 이거 선행 극강의 주로다 그러면은 라운드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공략 경주는 여러모로 주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2번은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티뉴. 마방에 따른 그런 자신감도 제가 볼 때는 느껴지는 마필이고 2번은 기본적인 축을 해서 3번, 4번, 6번인데 우선순위는 3번, 6번, 4번. 오히려 여러분들 고민을 좀 던다라면은 이거는 삼복 공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그러니까 2번은 주로 3번, 6번, 4번은 3번으로 들어간다면은 세 방의 막건이죠. 2번, 3번, 6번, 2번, 3번, 4번, 2번, 6번, 4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구분, 이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현재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조합, 이런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티뉴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지막 11경주 오늘 준비된 5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1월달에 어느덧 1월달이 정말 시간 빠르네요. 2024년도 자, 올해 정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라는 표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서울 1호 경마는 전반적으로 이제 1경주가 제가 볼 때는 혼돈도가 좀 있겠고 거의 잔잔한 흐름 속에 중후반부의 혼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그런 마필들 한번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월 한 달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설 휴장전 마지막 경마 이제 다음 주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호 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